자, 그럼 DB 보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보안은 사실 과거에는 이런 DB 보안이란 도메인 자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 이후로 DB가 이제 웹에 연결된 이후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웹 하면은 이런 단어 있었죠. 웹 퍼블리싱. 말 그대로 퍼블리싱일 뿐이에요. HTML 파일 갖다가 보여주는 퍼블리싱일 뿐이었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DB가 없이 웹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가 되니까 데이터가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DB가 밖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게 외부와 연결되면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똑같습니다. 접근 제어와 암호화를 해야 된다. 접근 제어를 하려면은 인증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인증과 암호화. 아까 무선에서도 인증과 암호화. 다 이거는 인증과 암호화는 어디든지 다 같이 그냥 딸려 들어가는 세트예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답안에 쓰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자, DB 보안 관련 공격들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보안 관계자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로 공격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DBU도 이제 네트워크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SQL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접속 모듈이 다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증 프로세스를 중간에 공격을 해가지고 사용자 정보를 변형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인증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최근에는 아니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인젝션 공격들. 예. 인젝션은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래서 SQL 인젝션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는 방식은 SQL만 있는 건 아니죠. 프로시저를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시저를 인젝션하는 방안. 근데 프로시저 인젝션은 많지 않아요. 일단 프로시저를 갖다가 구현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죠. 요새는 전부 다 프로그래밍에서 해결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단 지리 위주로 던지는 게 있기 때문에 프로시저를 많이 안 쓰고 또 프로시저 옵션을 갖다가 꺼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쪽을 안 하기 때문에 프로시저 인젝션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SQL 인젝션이 가장 많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하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세 개를 갖다가 이제 전체로 MCM이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충적으로 나눠봤을 때, 대강 나눠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배터리 다 됐나? 자, DB보안의 기술 도메인인데, 자, 이것도 하나 좀 답안 쓰는 요령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줄줄줄줄 쓰는 것보다는 공격이다. 공격이 뭐뭐 있다 늘어놓는 것보다는 서로 약간씩 중첩은 되지만은 저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답안 쓰실 때 굉장히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도표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저에 대한 주제들이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텍스트로 줄줄줄 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해시키기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도표를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를 많이 두시고 계속 연습을 하세요. 공격도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또 그거를 막는 기술도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uthentication은 인증하는 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 이게 Authentication이죠. 그 다음에 Authorization. 권한을 주는 거.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액세스 컨트롤을 갖다가 하는데 이 부분은 약간 좀 오토라이제이션까지 이미 되면은 액세스 컨트롤은 거의 대부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DB가 그걸 전부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키마를 갖다가 디자인을 오토라인골에서 설계를 하면은 어떤 유저는 어떤 스키마에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유저는 어떤 스키마에 접근할 수 있게 전부 다 분리를 하면은 그럼 자연적으로 이런 DB 보안 기술 쪽에 전부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접근 제어 모델이 MAC, DAC, 알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거의 대부분 알박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MAC, DAC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쓰지를 않아요.
MSC DLC 쓰는 게 아까는 CQOS 있죠. 거기서만 쓰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알박에서 거의 끝납니다. 알박은 우리들이 많이 아는 그 유닉스 보안, 그다음에 유닉스 액세스 컨트롤, 리눅스 액세스 컨트롤, 윈도우 액세스 컨트롤 쓰이는 게 다 알박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암호화 시켜야죠.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야 되고, 하나 더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야 되고. 전송 데이터 암호화는 그 SQL넷의 TLS 옵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하면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 리커버리, 오딧. 오딧 중에서는 그 중요한 게 그 DBMS 제공하는 오딧 툴을 이용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있기 때문에 그 요거 사이징 할 때, 그 발주할 때죠. 사이징 할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사이징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답안에다 꼭 한 번씩 넣어주세요. 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거고요. 해서 보시다가 모르는 거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는 거가 있으시거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시면 항상 메일을 이용해 가지고 저한테 그 노트를 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답변을 계속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DB 보안을 하려면 이제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딱 또 나뉩니다. 접근 제어하고 암호화 똑같죠. 접근 제어는 뭡니까? 예, 그렇죠. 인증이에요. 인증과 암호화. 항상 쌍으로 붙어 다니는 겁니다. 최소한 이 두 개는 최소한 필요하니까. 자, 그럼 접근 제어방 제품 보겠으면 스니핑 하는 거, 에이전트를 바로 설치하는 거,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중간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DB가 있고, PC가 있다. 접근하려고 그런다. 그럼 접근 제어 제품을 여기다가 두는 거는 게이트웨이 방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뭐죠? 얘 왜 이래? 손 안 댔는데, 이 미친 거, 씨. 다시 드는 건가? 안 드네. 얘는, 왜 이래? 이 강의실 괴담도 아니고, 씨. 얘가 스니핑 방식이죠? 스니핑. 서버 에이전트는 여기 서버에다가 그냥 설치하는 거고. 뭐 쉽습니다. 그냥 말을 어렵게 써놔가지고 뭐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딱딱딱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별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접근 제어하는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거, 접근 제어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 암호화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또 DB세이퍼라는 업체의 제안서에서 따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중립적으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거 이해하라고 넣어드린 거지 이거 외우라고 넣어드린 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려고 봅니다. 자, 요거는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접근 제어의 기능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접속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경고하고 이러는 거 있는데, 한 가지 더 하면은, 자, 여기 말하는 이런 접근 제어 제품이나 이런 거, 여기서 말하는 접근 제어 기능을 기존의 DB에서 제공 안 하나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까? 안 하나? 하나.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건 없죠. 다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편의성 때문에 그러죠. 편의성 때문에. 이게 편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이제 업체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하겠죠. 그러니까 뭐 DB2도 있고, 뭐 오라클도 있고, 예전에 인포믹스도 있고, 이런 다 여러 가지 DB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제품 하나 갖다가 여러 개를 하는 게 뭐 편하다든지, 뭐 이런 그 요구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하는데, DB도 딱 덜렁 하나인데 굳이 이런 거 써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게 다 있는 기능이거든요. 없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보면은 권한 제어라든지 모니터링하고 이력 관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용자별의 사용 가능한 명령어를 제한한다. 뭐 딜리트나 뭐 드롭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다 있습니다, 이거. 예. 근데 이제 사용자라는 개념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유저라는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거를 쓰지, 그 뭐 사원별로 뭐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마다 계정을 다 할당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DB 관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계정 관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거고, DB는 그냥 보통 단일 계정으로 하니까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운영자하고 일반 사용자 이렇게 한 두세 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 거지 뭐 사용자 하나하나 갖다가 전부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밤새한다든지 좀 그 특이한 거라고는 이런 거 하나가 있겠죠. 결제 관리 같은 거. 그런 중요 SQL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드롭시키거나 뭐 트렁케이트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서 이렇게 날아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솔깃하죠. 예. 조심하면 되는 건데 조심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예, 저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마스킹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원래 그 데이터베이스에 아무거나 넣어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거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보통 마스킹은 요새는 그 AP에서 처리를 많이 하죠. 예, 굳이 뭐 DB의 마스킹 기능을 이용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거 팔 때 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요 얘기를 많이 해요. 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라시보 효과 그 이런 거 있으니까는 뻘짓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사원들의 불법 정보 유출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너희들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접근 방안은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쪽은. 뭐, 암호화, 예. 자, DB 보안 솔루션 중에서 그 접근 제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 솔루션도 있어요. 근데 암호화는 제가 여기도 복잡한 그림을 갖다가 다 뺐어요. 여기도 뭐 유형별로 뭐 그 API 유형이냐, 뭐 아니면 직접 암호화 유형이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시험에서 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있으면 보세요. 아마 보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는 공부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암호화를 한다라는 거는 추가적인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특히 배치 작업이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보면은 소규모 사이트에서는 성공 레퍼런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DB를 갖다가 중요 필드를 다 암호화 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를 왜 합니까?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요새 가장 큰 암호화의 목적은 뭘까요? 예, 그거 법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뭐뭐 암호화해야 되죠? 주민번호. 그런 것들은 암호화 안 해도 되고요. 그 민감 정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러니까 주민번호는 그 암호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감 정보는 금융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번호, 그다음에 계좌번호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일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전부 다 양방향으로 암호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뒤에서 개인정보 할 때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건 외워야 되는 사항이니까. 예. 그것 때문에 요새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누가 이런 걸 하겠어요. 그래서 이랬는데 대규모 사이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그 큰 회사들은 보통 개인정보 암호화하려고 그러면 대상 시스템이 뭐 몇백 개가 넘어갑니다. 그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 몇백 개예요, 몇백 개. 그럼 그걸 다 암호화 솔루션을 깔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몇백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빈대 잡는데 그 초과상관 태운다고 거의 그런 격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BPR을 일단 수행을 해가지고 대상 시스템을 최소화합니다. 대부분 다 하나로 가도 큰 상관은 없어요. 하나로 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로 간 걸 갖다가 마스터 DB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시스템에서는 그 버추얼 아이덴티파이어를 그러니까 뭐 PK를 갖다가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그 중요한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가 다른 걸로 지정을 하는 거죠. 버추얼하게. 그러니까 코드를 만드는 거죠. 코드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원래는 그 키사나 이런 데서 이게 이런 걸 갖다가 암호화 한 걸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보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BPR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른 모든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다 털어버리고 AP를 갖다가 다 고쳐야 되고 이런 이런 좀 번거로움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예.
대상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네, 뭐 CTO나 CSO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보안에서는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감초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말 없으면 이런 말은 꼭 하나씩 쓰세요. 칸이 모자란다 할 때. 자, 다음에 DLP입니다. DLP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이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가 새는 것을 막는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주로 PC에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반출되는 것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감시하고 기록한다. 감시하고 기록한다. 근데 이 중에서 감시하는 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감시하는 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이나 좀 규모 있으신데 근무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PC 보안 솔루션들 다 까시잖아요. 매체 제어하는 것들, USB에다가 뭐 카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까는데, 이 기록한다라는 측면에서 DLP가 좀 차별화가 있어요. 기록하는 거를 갖다가 좀 훨씬 더 자세하게 컨텐츠 레벨까지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들 보통 보면은, 매체 제어 솔루션 있잖아요. 여기다가 구글 데스크탑을 갖다가,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킨 게 DLP다. 이렇게 보시면은 컨셉츄얼하게 딱 맞습니다. 데스크탑 서치 기능 하면은 그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전부 다 컨텐츠를 기록하고 트래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를 분류를 하고, 분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얘가 데스크탑에서도 자기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는 방식이 있겠죠. 자기 내부 방식대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컨텐츠를 갖다가 트래킹을 한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거나, 뭐 파일 포맷을 바꾸거나, 뭐 여기 있던 내용을 일부를 잘라가지고 다른 쪽으로 복사를 하거나, 있던 파일을 쪼개거나, 세이브 에즈를 해가지고 다른 파일로 이름을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트래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서 왔고, 맨 처음에 생산자가 누구고,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다시 만든 문서가 뭐고, 그 문서가 이메일을 타고 누구한테로 갔고, 그리고 그 이메일 타고 갔던 문서가 USB로 카피되어서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갔다. 이게 짜자자자자 해서 한 땀으로 이렇게 엮여요. 그러니까는 DLP 깔려있는 데서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퇴사에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특정 키워드가 딱 들어가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설계도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든가, 뭐 전국 매출 현황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키워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뻘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뭐 조직 개편되면은 뭐 합니까? 조직 개편된 그 파일 보통 얻으려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 전부 다 궁금해가지고. 저희 회사는 그런 거 하는데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능이에요. 예. 유출 방지는 다 있었던 거고, 기존에 다 있었던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데이터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을 확보한다라는 이런 말. 데이터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그 다음에 유출한 시도를 했던 증거물이 어디에 지금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갖다 전부 다 땡겨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타 같은 거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핑거프린트가 있죠? 네. 자, 그럼 데이터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까지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로케이션별로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거겠죠? 컨텐츠별로. 이거는 키워드를 할 수도 있고, 정규직을 할 수도 있어요.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정규직이죠. 에러의 염려가 없죠, 이거는. 주민번호 갖고 있는 거는 무조건 주민번호 갖고 있는 겁니다. 뭐 비슷한데 주민번호로 착각할 염려가 없어요. 정규직으로 표현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스레시홀드별로 뭐 주민번호를 100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심각한 정보보호 위배사항이다. 뭐 50개까지는 그런 거, 10개는 봐준다. 뭐 이런 식의 스레시홀드를 지정할 수 있고, 특정 애플리케이션별로. 근데 애플리케이션은 이건 전부 다 협력이 돼야겠죠. 예.
비즈니스 오브젝트 같은 이런 것들도 이게 올랩 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랩 툴에서 그 생산한 이런 데이터들 그 굉장히 그 익스트랙션 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익스트랙션이 아니라 앱스트랙트 된 그 요약이 많이 된 그런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빠지지 않게 하려면은 그 서드 파티하고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DLP 벤더의 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 서드 파티하고 얼마나 잘 콜라보레이션이 돼 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그 판단 팩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은 얘를 갖다가 핑거프린트를 만들어요. 예. 그래서 해시값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시그니처를 매기면은 이 시그니처가 파일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예. 파일을 생성할 때마다 계속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USB로 옮길 때 따라다니고 이메일로 발송할 때 따라다니고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AAA를 보시겠어요. 왜 이거 같이 해놨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인증과 액세스 컨트롤은 거의 한 몸으로 붙어 다닐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증과 암호화는 꼭 같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써라 얘기하면은 그 대책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기 좀 좋지만은 크게 나눈다면은 인증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암호화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죠. 예.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오덴티케이션,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 오소라이제이션, 누군지 알아봤으면은 그 알아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 어디에는 접근하고 어디에는 접근하면 안 된다. 어카운팅, 세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카운트를 그 뭐 KT, SKT 같은 ISP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거는 과금이죠, 과금. 그럼 일반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감사, 로그 기록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거에 쓰이는 그 기본적인 것으로서 그 접근 제어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MAC, DAC, MLS라는 게 있는데 요 사이트 가면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시고, 그리고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메일 주세요. 네. 왜 이거 3개만 하니? 이거 말고 엄청 많아요. 접근 제어 모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3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채택된 건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수준에서 거의 대부분, 특히 알박, 요새는 알박 레벨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된다. 자, MAC 같은 경우에는 뭐냐? 비추인가증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기밀 취급 등급 2등급 이면은, 근데 얘가 기밀인데 얘는 1등급짜리예요. 그럼 못 보는 거죠. 이게 MAC 모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MAC예요. 주체는 인가레이블, 객체는 분류등급. 제 비치 2등급은 인가레이블인 거죠. 얘는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분류 레이블입니다. 맞춰가지고 높냐 낮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MA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앙 관리가 이제 거의 기본 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중앙에서 다 주는 걸로. 그래서 복잡해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은 곳에서만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왜 관리를 할까요? 그만큼 기밀을 중요하게 취급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뭐 이런 데죠. 예. 그래서 이게 비용이나 아니면 그 복잡성에 민감하지 않은 곳에서 쓸 수 있는 모델이고요. DAC는 중앙이 아닙니다. 그 DAC는 뭐가 있냐면은 그랜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MAC는 권한 위임이란 게 없죠. DAC는 있습니다. 대신 해준 놈이 책임져야 돼요.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국가기밀 같은 경우에는 해준 놈이 책임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가기밀이 이미 빠지고 난 다음에 책임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런 그 전부 다 스트릭트한 그 엄정한 그런 모델로 가는 거고, 민간 쪽에서는 이제 DAC 같은 그런 걸로 가는 거겠죠. 예. 자, 보안 관리자나 객체 소유자가 보안 관리자 외에 객체 소유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객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요청 주체의 신하에 따라 요청하는 놈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접근 권한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 DB 접근 권한은 인재개발팀에서 결정하며 DB 어드민이 해야 되는데 MAC에 의하면은 어드민이 해야 되는데 인재개발팀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관련 부서는 리드 권한을, 나머지 부서는 접근 권한을 불허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DAC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가는 거는 그 MAC에 대한 요거는 밑에다 써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CISP 시험 보면 이런 것도 다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기술사에서는 다루지는 않으니까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예로 그냥 뭐 벨라파둘라라고 합니다. 벨라파둘라, 비바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이름만 알아두세요. 나머지까지 뭐 다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MLS는 DAC를 이용해가지고 이 레벨별로 구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멀티레이어 시큐리티라고 해서 그 구현을 한 겁니다. 이것까지 하실 필요는 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MLS라는 게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하면은 좀 일단은 구현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MLS를 이용해가지고 구현되어 있는 그 사상 자체가 거의 없어가지고.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알박입니다. 그럼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도 보시면은 MAC, DAC, 알박 이거 세 개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차별화시켜가지고 하나를 더 뭐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 MLS를 쓰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는 뭐 굳이 접근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알박 쪽은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들이 많이 아는 겁니다. 네. 사용자가 있으면은 역할을 먼저 사용자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역할에는 권한이 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용자가 오브젝트를 갖다가 액세스 할 때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뒤 예를 보시면 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유저에게는 롤이 있고요. 롤은 퍼미션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용자를 배정해 준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아이런이라는 유저가 있는데 그 롤은 어드민이라는 것과 오너라는 롤이 있고 그리고 퍼미션이 리드, 라이트, 딜리트가 있는데 그 롤 1에는 어드민이라는 롤에는 리드하고 라이트가 있고 오너는 리드, 라이트, 딜리트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진행하죠. 그래서 유저한테 롤을 갖다가 매칭을 해주면 되는 거죠. 유저한테 롤을. 예. 원래는 유저별로 퍼미션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유저별로. 퍼미션을 전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복잡하다. 예. 그러니까는 유저한테 롤을 갖다가 주는 걸로 그냥 대충 하죠. 유닉스에서 아마 리눅스 하실 때 좀 명령어 좀 다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건지 한번 금방 아실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뭐 그냥 금방 이해 가능하고요. 역시 편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하면은 다양한 사용자를 갖다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상용 소프트웨어라든가 거의 대부분, 그다음에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도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한 게 이런 거죠. 예. 이게 롤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이 롤을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가능한 거냐라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 롤을 갖다가 만든다라는 거는 이 퍼미션을 갖다가 추상화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드민이라는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요 롤을 퍼미션을 갖다가 추상화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요 기능 하나 때문에. 예. 그래서 가장 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격을 규정할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다음에 AAA입니다. AAA가 사실은 이거 오리지널로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ISP가 AAA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AAA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뭐 하는 거니까 이동통신 같은 거 들러붙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다 롤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과금해야 될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AA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레디우스나 아니면 다이아메타 같은 일반적인 ISP 쓰이는 솔루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ISP 도메인 말고 일반 도메인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또 다른 이제 인증 솔루션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다르게 쓰이고 있는 거죠. 자, 그것들 보시면은 그 과거에는 레디우스라는 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만든 거기 때문에 UDP고 뭐 그래서 UDP면 당연히 패킷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거 패킷 손실이 있는 걸 갖다가 또 보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능을 추가로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일오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더는 얘가 클라이언트 서버입니다. 무조건 클라이언트 서버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한번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네. 어떤 그러니까 레디우스나 다이아메타나 그 개선된 거지 그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여기 폰이죠. 폰이라고 하면 여기 라스라고 라디오 액세스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탑 있잖아요. 얘가 철탑입니다. 폰과 철탑, 그 다음에 이 뒤에 라우터가 있어요. 그래서 라우터가 들러붙어가지고 이쪽을 쭉 들어가서 여기가 AAA 서버입니다. 이렇게 달라붙는데 그 AAA 기능을 어디다 얻느냐, 어디다가 탑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ACR에다가 액세스 컨트롤 라우터라는 이런 데다가 얹을 수도 있고 라스에다가 얹을 수도 있어요. 얘가 AAA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피어가 되고 얘가 또 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피어가 된 거, 피어 투 피어로 P2P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다이아메타예요. 이게 왜 나왔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유연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거죠. KT하고 SKT하고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없긴 한데, 예를 들자면 KT하고 SKT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고객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KT에서는 SKT한테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이럴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피어가 돼야지 이게 과금이 쉽겠죠. 만약 클라이언트 서버가 항상 KT는 서버고 SKT는 항상 클라이언트면은, 그러면은 KT는 SKT 고객한테 과금을 할 수 있지만은 SKT 고객은 KT 고객한테 과금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하에서는 좀 유연한 과금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클라이언트 서버보다는 피어-투-피어 기능으로 피어-투-피어로 바꾸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항상 클라이언트, 여기가 항상 서버였는데 이제는 서로 간에 클라이언트가 서로 간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서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간 게 AA 중에 다이아메타입니다. 그 이전 것들이 이제 그 이전 게 레디우스라는 그런 프로토콜이었고요. 타카스 플러스는 그 시스코의 기계들만 하는 거니까 그냥 저거는 용어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그 SSO, EAM, IAM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요거는 아주 간단하긴 하지만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인증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밥 먹고서 약간 땡길 때니까 쉬었다가 할까요? 네. 예. 쉬었다가 우리 1시에 시작했나요? 오래 했네. 예, 쉬었다가 45분에 일 때는 한 20분 정도 팍 쉬게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써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쉬는 시간 없어. 그러니까는 푹 확실히 쉬세요. 예. 자,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